이번 달 나의 연애운은 어떨까요? 연애운의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사건을 미리 살펴보세요. 그럼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이번 달 1번 분들은 이제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바로 연애에 돌입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번 달 여러분이 평판을 쌓아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1번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대인관계, 또 이미지 관리 이런 부분 이번 달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연애운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기운들이 꼭 연애운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주변 사람들이랑 좀 둥글둥글하게 지내는 모습, 이런 부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의 카드 이미지는 이번 달이 이제 징검다리와 같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이 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주변에 알려지는 모습, 이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 1번이 가장 성격이 좋다. 1번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고 또 여러분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징검다리로 활용되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가운데 컵의 왕카드가 떴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인심이나 배려심,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여러분의 중요한 성향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알려지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1번은 사람이 참 괜찮다. 누구 만나는 사람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직접 와서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1번 분들에게 연애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눈앞에 강이 놓여 있는데 징검다리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성장이 있겠죠.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번 달은 그렇기 때문에 또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요.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나한테 곧 사랑의 계기가 등장할 거다 이런 마음가짐, 또 그러면서도 다음 연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준이 확실히 없을 때 혹은 좀 모호할 때, 그럴 때는 인연의 운이 들어와도 사실 매칭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1번 분들은 여러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점검해 보시면서 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지치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형의 기준 같은 거 누가 물어봐도 딱 간단하게 두세 문장 정도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이 또 보시면서 그 기준들이 또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충돌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결책은 또렷하게 제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공감을 잘하면서 해결책을 또렷이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적당한 공감을 하면서도 적당한 해결책을 하는 사람,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적당하다는 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1번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뚜렷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게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번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는 시간, 이번 달에는 다음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게 되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자신감을 주게 될 거예요. 또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여러 기준들을 실제로 주변 상황에 보시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주변에 있는 커플들을 보면서 또 혹은 이미 커플인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거든요. 또 미디어에 나오는 커플을 여러분이 보신다든지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접하신다든지 이번 달은 여러분에게 간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이 있을 텐데요. 이번 달 1번 분들은 연애 프로그램 보시면서 몰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화제거리가 되고 또 댓글들 보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반응도 보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사람들은 또 그런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의 관찰력도 더해지는 시기예요. 나의 기준을 실제 그런 장면들에 대입해 보면서 혹시 내 기준이 틀린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엉뚱한 걸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주변 사람들이랑 이번 달엔 연애 얘기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또 얘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한동안 머릿속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했던 얘기들을 다시 떠올려 본다든지 대화를 복귀한다든지. 근데 이런 장면이 1번 분들의 연애운에 또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남겨질 거예요. 이렇게 이번 달은 좀 주변의 경험, 또 어떤 여러분이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 중요한 준비 기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꼭 필요한 행동이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거,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건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2가지 차원의 조건들을 한번 한눈에 비교해 보시고 또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는 조건이 없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셨다면 또 테스트 해보고 싶은 조건으로는 섬세하게 나한테 선물을 잘 챙겨주는 사람, 사람들한테 센스 있게 베푸는 사람 이렇게 조건을 또 생각한다면 그 조건들 안에서 조금 더 기우는 쪽,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쪽 이런 걸 선택해야 되고요. 경제관념이 뚜렷해서 정말 소득과 소비가 균형 잡혀 있는 사람, 건실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정하셨다면 사실 섬세하게 선물을 챙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장면에서 무던하게 대하는 사람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셔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꽤 여러 장면을 보면서 대입해 봐야 되고 내가 혹시 그 조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이 모든 연애와 관련된 과정들, 준비 과정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약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가 와서 그냥 이렇게 해, 둘이 그냥 연애해 이렇게 부추겨주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사실 속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사랑은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1번 분들이 또 여러분만의 주도성이 있다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내 사랑이니까 내가 정말 많이 시험해 봐야 되고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또 그걸 남한테 미룰 순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기준을 처음부터 제대로 쭉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달에 있는 여러 징검다리들이 여러분의 연애운이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내 매력도 알려지는 시기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시기예요. 이걸 다음 달에 더 잘 활용하고 정말 사건다운 사건을 만들어 보려면 내 기준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은 확실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새겨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점점 궁금해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스치듯이 저런 거는 연애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곱씹을 거예요. 그 말을 기억했다가 누군가를 또 연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여러분의 단호한 기준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1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주관이 뚜렷해. 이렇게 확신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조그만한 호감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역시 1번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확신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달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더 편안하게 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서 특히 너무 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에서 한 걸음 물러서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나는 그리고 지금 당장 말해야 된다. 이렇게 완강하게 단호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마음은 이런데 저 사람의 기준은 왜 그럴까? 저 사람과 나는 왜 다를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른 생각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내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지 타인에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나와 기준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훨씬 더 커질 거고 사실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틀린 건지 그걸 자꾸 맞춰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다를 뿐이고 저 사람은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맞고 틀리고가 없으니까 내 중심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요. 이번 달 1번 분들은 좀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씩 모으는 그런 장면도 보이는데요. 좀 작아 보이는 노력, 여러분의 헌신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결국 그게 이득이 될 거고 연애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겉으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기준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세요. 이럴 만한 시기가 또 자주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서 저런 사람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러면서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이상형 물어볼 때 그 여러분만의 정해진 기준 또박또박 단호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달이 끝나갈 때쯤에 사람들이 역시 1번은 사람이 깊어. 연애 기준도 확실히 좀 남다르다. 여러분의 신중한 성향 주변에서 더 깨닫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고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내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더 연애운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눈이 확 띄게 된다 이런 이미지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카드들이 지금 위에 3장이 연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특히 오늘 카드의 배열 이 데스 카드랑 칼 1번이랑 컵 1번 이 카드의 순서들이 진짜 예술적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감탄하게 되는 그런 배열인데요.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었던 상황, 이제 진짜 끝이 온다. 이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올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다. 칼 1번. 또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온다. 이 컵 1번이 나왔거든요. 칼은 원래 좀 행동을 말하고 의지를 말하고 결단력이 강해요. 근데 또 컵은 감정의 부드러움을 말하죠. 만약에 컵이 칼보다 먼저 나왔으면 행동은 없는데 김칫국만 마시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또 데스카드가 앞에 먼저 안 나왔으면 이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나 혼자 김칫국 마신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막 설레발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나만 너무 민망해지는 그런 흐름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번 분들의 카드 배열은 정말 상황과 여건이 먼저 만들어졌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때 공기를 가르는 칼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또 오늘 키카드의 러버스 카드 또 아래 마지막에는 완즈 4번 카드가 좀 안정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2번 분들은 연애 눈이 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2번 분들은 이번 달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작하게 되고 썸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특히 그게 다 누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연애하고 막 불편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이 동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기운이 강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진짜 하고 싶어. 나 진짜 좋아. 그런 설렘도 있어요. 이번 달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이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달에 진짜 이 흐름을 잘 잡으신다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이 솔로 연애운을 한동안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만의 설레는 여정이 시작되고 그 애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내 연애라든지 학교 안에서의 커플이나 CC, 동아리나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발전되는 그런 만남의 가능성이 가장 커요. 두 분 사이에 공통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할 거고 이야기거리가 많다, 소재가 많다, 끊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같은 취미가 있다든지 나이가 비슷하고 또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관심사가 같고 같은 지역 출신이나 같은 학교 출신 이런 공통점이 유독 드러나는 그 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번 달까지는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서로에게 매력으로 작용해요. 아, 이거다. 정말 딱 맞는다. 이런 포인트를 찾아가게 되는 약간 보물찾기 같은 시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랑은 진짜 말이 잘 통한다. 이런 감정. 이게 이제 이성적인 호감으로 천천히 발전되고 또 동시에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약간 텔레파시 통하는 그런 장면도 있을 거예요. 오늘 카드들은 좀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만큼 또 이번 분들의 자유의지, 이 힘도 강하다고 보여요. 내가 눈뜨기를 거부한다면 달라져도 알아볼 수 없거든요. 이 데스 카드 아래에 칼 2번이 떴는데 이제 이 카드는 주변 상황을 외면한다. 그리고 방어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보류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이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당신이 안 보려고 작정하면 당신이 작정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묻고 있기도 해요. 관점의 전환, 이게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같은 현상이어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행운인 것도 없고 반드시 불행인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걸 직면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거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번 분들의 이미지는 이번 달에 어떤 사랑과 관련된 책이 하나 배송되는 책을 손에 넣게 되는 그런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책에 지금 포장지가 쌓여 있어요. 근데 포장지를 딱 봤을 때는 딱히 재미없어 보여요. 그냥 눈에 끌리지 않고 흥미를 유발하지 않죠. 이 포장지를 뜯어볼지 말지 이게 이제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거든요. 또 여러분의 책장도 돌아보시면 하나의 책꽂이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책꽂이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책꽂이가 있어요. 이번 달 다가오는 이 책을 두 책꽂이 중에 어느 쪽에 꽂을지 그건 이제 포장지를 뜯고 책을 훑어보면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죠. 그리고 또 막상 읽어보면 꽤 재밌을지도 몰라요. 이 책을 보고 나서도 의미 있는 대로 꽂을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대로 꽂을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데 근데 이 포장지만 보고 나서 이거 어차피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 책꽂이에 꽂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 달 카드에는 지금 쌍둥이 자리 하얀달 카드가 떴는데요. 인생은 원래 나라는 사람이 한 명 존재하는데 또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이야기 굉장히 긴 스토리처럼 느껴져요. 이 쌍둥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과 계속 이야기하는 그 소통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경험들도 결국 세상이랑 나랑 계속 주고받는 소통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당연히 소통이고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 안에서 나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걸 쌓아가잖아요. 지식을 쌓아가면서 좋은 점이 나는 이런 게 맞아, 난 이런 게 틀려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한데 반대로 우리가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아가면 나만의 틀이 강해지게 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저건 어차피 안 맞을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기도 하죠. 이런 빠른 선택들이 사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이기도 하고 실패하면 나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예방하려면 그런 선택들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너무 안정지향적으로만 선택한다면 우린 뭔가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쌍둥이 자리 하얀달 카드는 이번 분들한테 이제까지 여러 경험을 이미 겪어왔고 세상과 소통을 통해서 얻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하고 있고요.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에게 당신의 노하우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번 분들은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에서도 내 주변에는 어차피 연애 감정 생길 사람이 없다. 눈 뜰 일이 없다. 나는 나랑 이미 얽힌 사람이랑은 어차피 연애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달에는 확실히 눈을 뜨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끗하게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눈 뜨고 돌아보면, 특히 또 긍정의 눈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분명히 나랑 새로운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는 그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맺어졌다,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 진짜 그런 감정 없었잖아, 이런 생각들, 이런 식의 부드러운 썸이 이번 달 생길 것 같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될 거예요.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든지, 내가 뭔가 맞춰주려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 보여줘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다가오는 사랑의 모습은 두 분 중에 누가 딱 권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풋풋하고 약간 솔직한 그런 사랑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멀리서 보면 둘이 되게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나이가 비슷하고 고민이 비슷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가졌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막상 딱히 할 말이 없다, 비슷하기만 하다, 우정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관계거든요. 하지만 두 분은 약간 대화가 없는 공백의 시간도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번 분들은 한번 그런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세요. 내가 공백의 시간 동안 참을 수 있는 관계,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도 두 분의 에너지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번 달 등장할 것 같거든요. 편하다라고 남아있는 관계가 이번 달 가장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굳이 나답지 않게 포장할 필요 없는 사람, 부산스럽게 정신없이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 이번 달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고요. 아마 오늘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이나 이번 달 초반부에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나 계속 눈 감고 있을 건데 이렇게 작정하신다면 이번 달에 그 사람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냥 보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 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장면, 둘만이 뭔가 이야기가 통하게 되고 약간 개그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보이는 약간 짜릿한 경험이 이번 달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편한 사람이라면 연애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거든요. 난 절대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쳐내지만 않으신다면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연애에 열린 마음 가진 사람이고 또 나도 여러 시행착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찾아내실 거예요.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번 달은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사람과 여러분은 경험치를 늘려갈 수 있고 또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을 때 웃게 될 거예요. 이번 달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만남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 연애운에는 좀 태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흔들려는 신호가 이번 달 들어오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카드들을 보시면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여사제 카드가 지금 2장이나 떠 있고, 또 여사제 카드 아래에는 좀 비밀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 달 카드까지 떠 있거든요. 또 핵심적인 장면 말해주는 자리에 혼동될 것이다, 컨퓨전, 이 카드도 떴기 때문에 이제 3번 분들은 약간 바람이 막 거칠게 불고 있는데 그 높은 언덕에 서 있어야 되고 바람을 온전히 맞아야 되는 좀 그런 시기를 보내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게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달 카드에 보시면 디톡스 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떴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앙금이라든지 오해 같은 거, 이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 씻어내기에 정말 좋은 시기예요. 어떤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고 또 그 해결하고 싶다, 이런 에너지도 강한 시기거든요. 또 이런 흐름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결국 묶어둔 감정을 해소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풀어가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내 중심이 있어야 되고 내 주관이 좀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거든요. 높은 언덕 위에 집을 하나 짓게 돼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지푸라기로 짓게 되면 당연히 바람에 날아가거든요. 만약에 내가 집 지을 재료가 지푸라기밖에 없었다면 언덕에 짓지를 말았어야겠죠. 근데 내가 단단한 벽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시멘트로 정말 잘 바를 수 있고 그러면 언덕 위에 지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바람도 잘 통하고 언덕 보는 뷰도 엄청 좋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단단한 집을 지었다면 또 언덕 위에 바람이 또 불어줘야 되고 환기도 되고 시원해요. 이제까지 3번 분들은 이제 언덕 위에 집을 지어 두셨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도 같거든요. 이제까지는 어떤 고요한 연애운을 가지셨다면 이제 이번 달 정말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둘러봐야 되고 점검하고 혹시 보수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런 대비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부는 바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거예요. 일단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신호는 들어올 거거든요. 뭔가 과거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올 수 있고 혹은 그 사람의 근황이 여러분이 의도치 않아도 들려지는 그런 장면도 보여요. 내가 이별을 극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막 파도가 치는 그런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잠잠한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었던 거죠. 또 몇몇 분들은 이 바람이 과거 사람이 부는 게 아니라 뉴페이스가 여러분에게 불게 되는 그런 바람일 수 있거든요. 원래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건 뭐지 싶은 연락을 한다든지 정말 감정이 없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게 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번 달은 뭔가 억지로 약속 잡고 소개팅으로 막 어플 만남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운 만남인데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일단 바람이 부는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이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또 지금 불고 나서 다시 언제 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상대방의 마음도 예측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도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나도 오해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또 덩달아서 주변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시기거든요. 초반부까지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친절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김칫국 마신다든지 그냥 별 뜻 없이 용건으로 말했는데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든지 일단 비밀을 말하는 여사제 카드는 약간 욕망을 감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묘한 매력을 품기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비밀을 캐내고 싶어하고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여러분이 이번 달에 가지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시기는 사실 단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오해를 사기 쉽다 이런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이걸 또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에너지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신다면 이제 이번 달에는 뭔가 연락이 온다거나 사인이 온다고 해도 뭔가 빠르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한 텀 좀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나 그냥 이번에 한 번에 결정하지 않을 거야. 약간 시간을 두자. 여러분 스스로도 여유롭게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어떤 과거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술 마시고 연락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답도 좀 텀을 두시면서 그 다음에 사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 연락 자체에 앙금을 남기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이번 달에 혹시 과거 사람이 여러분한테 남긴 물건이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그건 또 과감하게 처분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시고 특히 대화를 두 분 사이에 했는데 그게 남겨져 있다면 이번 달 삭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과거 인연에 대해서 어떤 여지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도 그 과거 장면에 이제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만약에 과거 사람이 술 마시고 연락을 했다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맨정신일 때 다시 연락할 거예요. 술김에 했어 이렇게 용서하지 마시고요. 또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석하지 마세요. 굉장히 명확하고 또렷한 관점이 필요하고 또 팩트체크도 필요해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또 오해 없이 팩트만 받아들이시고 또 흔들리지 마시고요. 또 오해할 만한 거리들 이런 걸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 달은 남들한테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술 마시고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감정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벽차는 그런 행동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이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든다면 여러분도 단호하게 대하시는 게 좋겠고요. 밤에 네 생각이 났어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 그냥 우리 둘이 같이 편하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부적절하게 끌어당기는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저 잠잠하게 태풍이 그냥 바람처럼 불고 지나가도록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도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중심이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도 그걸 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운들은 사실 도화살의 메시지로도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딱 중요한 장면만 이야기하기, 뭔가 프로같이 보이는 발표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어떤 거래를 내고한다거나 계약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커리어 차원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신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보신다든지 면접을 보신다든지 여러 곳에서 여러분을 스카우트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주도권 잡아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춰져 있던 매력들을 오해 없이 풀어내실 수 있고 특히 공적인 장면에서 여러분이 프로같이 대하신다면 약간 여러분의 자기계발이라든지 운동, 건강관리 이쪽으로 키워가시면 여러분의 연애운뿐만 아니라 다른 운의 흐름에도 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번 분들께서 어쨌든 나는 이번 달 연애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는 다른 감정 없이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사람과 연결되고 그 사람과도 한 걸음 진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설정하시는 부분에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떤 선배나 상사나 윗사람 여러분의 매력이 눈에 띌 수 있거든요. 특히 나는 좀 성실한 사람이다. 배우는 자세가 있다. 나는 사실 연애 감정은 없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연애운에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런 견실한 모습, 뭔가 일을 잘하고 프로 같은 모습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그게 사적인 감정으로도 연결되고 자기랑 발전되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사람을 연결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 인연의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바라는 삶, 여러분의 중심, 자기계발 이쪽으로 더 생각하시면서 인맥을 늘려가신다면 그 안에서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무탈하게 흘러갈 수 있고 또 오해 없이 정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생길 거예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연애운을 더 키워가는 방향을 가져가실 때 이제 연애를 위한 만남, 연애를 위한 모임 이런 데 가시기보다는 뭔가 자기계발과 관련된 데나 스터디 모임, 전공 공부 모임, 운동 모임 이런 쪽으로 활동을 확장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연애가 아니라 같이 다른 걸로 성장합시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는 곳에 가보시고요. 그게 연애랑 정말 관련이 없을 때 오히려 정말 여러분에게 더 잘 맞는 인연을 찾으실 수 있어요. 또 그게 여러분의 이번 달 매력 어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런 헷갈리는 신호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거, 또 여러분 스스로도 오해를 만들지 않는 거, 나도 오해하지 않고 또 오해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 조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있는 관계보다는 확실히 좀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제 운기의 교체가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시거나 또 특히 연애가 아닌 뭔가 활력적인 삶의 목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분의 내적 성장, 커리어 이쪽으로 여러분이 일상을 확장하신다면 더 연애 기운도 커질 거예요. 이번 달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연애의 틀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시기거든요. 새로운 사랑이 오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을 거쳐가게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연애를 좀 내려놓으셨을 때 더 신선한 조합이 다가올 거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을 좀 더 활력적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또 그 안에서 오해 없이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 가까워지는 사람, 또 여러분도 사적인 감정 없이 일단 다가가는 사람, 그렇게 가까워지는 인연을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은 여러분 연애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많은 4번 분들은 이제 올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이번 달에 있는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카드 게임 보여주는 카드가 2장이나 떠 있는데요. 이 카드 게임은 사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가장 먼저 나온 키카드에서도 지금 타워카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오고 좀 예상 밖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드 게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정해져 있는 카드의 장수는 늘 똑같은데 그걸 이제 나눠 가질 때마다 다른 조합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패가 돌아가면 매번 다른 게임이 펼쳐져요. 똑같은 멤버랑 해도 맨날 나한테 들어오는 패가 다르고 또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의 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또 동시에 내가 쥐고 있는 패 자체가 게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장면이 있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내가 지금 주어진 패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지만 외부 상황을 내가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런 첫 번째 메시지를 4번 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내가 내 패를 이만큼 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장면을 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바깥의 장면, 의외의 외부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을 하는데 내가 출근할 때 원래 보는 장면을 어떤 기대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가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어떤 예상되는 상황의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걸 벗어나는 사건이 연애에 들어오고 또 상황의 흐름 자체가 내 컨트롤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데 과거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든지 아니면 원래 출근해서 사무적인 대화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새로 보게 된다든지 그래서 내가 연애 감정을 갖게 된다든지 거꾸로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정말 다양한 상황이 가능하거든요. 이 예측할 수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예측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아마 4번 분들은 이번 달 어떤 스펙타클한 연애 사건을 만나신다든지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게 연애 흐름이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다른 옷을 입을 걸 이렇게도 아쉬워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특히 좀 언제든지 어떤 장면이 다가오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게임을 포기할 순 없지 않나. 이런 조언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달카드에서도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고 싶은 그 마음, 그거부터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쩌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예상대로 되는 거는 정말 익숙하고 작은 일 같거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나 뭔가 커다란 전환점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외부의 강력한 신호, 운명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운칠기삼, 운이 정말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이 연애운, 인간관계나 사랑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 마음도 자주 바뀌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으니까 진짜 하늘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상황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근데도 우리는 생각보다 관계를 가지고 더 주도권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만 바라는 것 같아요. 또 나한테는 되게 관대해지는데 연애를 한다고 하면 뭔가 상대방한테 좀 날카롭게 잣대를 들이밀기도 하거든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해야 돼. 우리는 원래 그런 관계잖아. 내가 약간 프레임을 만들어 두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실망하고 화도 나요. 이 카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사랑은 이래야 한다. 연애는 이래야 한다. 이런 관념, 이걸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일단 무작위처럼 들어온 나의 패,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보자. 이런 마음. 물론 승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게임을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게임의 흐름이 내가 승리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끈기도 가져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임하는 장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4번 분들은 일단 들고 있는 패를 유지하긴 해야 되거든요. 다음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나 생각 일단 유지해 보시고 예상 밖의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왔을 때 그걸 또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지?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소개해주는 중간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시기보다는 내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남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조건이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애 자체에 약간 감을 잃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시험 삼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여유 가지시는 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막상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혹은 또 거꾸로 나는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별로 여러분에게 반응을 딱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도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서 보면 내가 뭔가 예상했던 기대치가 틀릴 수 있다. 나는 경험치를 쌓는 거야. 이렇게 과정으로 인식하면 충분히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 전략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카드 게임이 최종 게임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카드 게임을 했는데 내가 한 번 졌다고 완전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면 친구들이 더 이상 나랑 게임하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이 정말 꼭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또 카드 게임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하나의 패가 다음 패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 선택의 중요성도 있거든요. 6장의 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또 내가 어떤 걸 내려놓으면 그 패가 모든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내가 내려놓는 패를 상대방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이걸 지금 내려놓지 않고 다음 순서에 내려놓으면 또 나한테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번 달 한 달은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내 순서가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중심을 잘 잡아야겠죠. 내 컨트롤 바깥에 있는 외부 상황들이 막 몰아닥칠 때 이때야말로 정말 내 뿌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전혀 사적 감정이 없던 사람, 이번 달 여러분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건 어쨌든 내 예상을 벗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 장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상황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사건 자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거, 그거는 완전 내 몫이거든요. 이렇게 예상 밖에 있던 사람이랑 내가 가까워진다고 하면 일단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끌리는 거지? 나도 모르고 있는 어떤 내 취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저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못 봤지? 내 안목도 다시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상황과 사건은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안목을 점검하고 선택을 분명히 내려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라. 이런 조언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건이랑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 분명한 의미랑 패턴을 찾을 수 있거든요. 내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는 건 첫 번째는 내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거, 그게 어떤 내 기준의 결점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은 별로야. 나만의 약간 호불호 기준, 그런 게 있는데 예상 밖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는 의미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고쳐야 되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깨기 위해서 운명이 새로운 사건을 던져주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져봐.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봐. 이런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외모를 봤는데 내가 어떤 이상적인 외모라고 생각한 부분,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끌리게 될 수 있거든요. 혹은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고,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의 시그널을 보내고, 그럴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사건이 된다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너무 과거의 외모만 봤나? 내가 너무 특정 외모에만 갇혀 있었나? 이렇게 나의 기준을 돌아볼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는 하늘의 신호고요. 나중에 한참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예전에 외모를 너무 봤는데 어떤 사건 이후로는 내 가치관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분기점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은 정말 연애의 가치관을 점검할 수 있고 수정한다거나 뭔가 다시 섬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키카드의 타워 카드 보시면 그야말로 약간 공든탑에 불이 나는 상황이에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니까 정말 예상 밖이죠. 이게 뭐야?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탑이 번개를 맞았다는 건 애초부터 번개를 대비한 건물을 설계했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다시 짓는 거,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이 카드에는 아예 하늘이 지금 시선, 눈이 있어서 번개를 보내고 있어요. 이 건물은 필요 없는 거야. 진짜 너다운 탑이 아니야. 오히려 너는 이거를 세상이 세우라고 해서 억지로 세웠을 수 있어. 이걸 계속 세워두고 있느니 내가 한 방에 그냥 번개를 내리쳐주고 불로 이걸 태워줄게. 너 그냥 새로 만들어. 약간 하늘이 명령하고 운명이 번개를 내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번 달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 왔을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한테만 꼬이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번 달 꼬이는 이유가 뭘까? 내가 혹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세요. 예상 밖의 사건이 흘러가더라도 카드게임 하듯이 즐겨보세요. 오, 신기한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즐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게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러면서 게임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유연한 대처를 게임에 적용하신다면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과에 관계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또 와일드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카드 게임 할 때 조커 장을 말하거든요. 이 조커 카드는 일단 킵해두면 나중에 언제 쓰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또 게임의 묘미이기도 하죠. 이번 달 여러분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인물, 지금 당장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단정짓기 어려운 사건, 부드럽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조커 들고 있는지 모르도록, 어떤 패 가지고 있는지 모르도록 표정 관리 필요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준다거나, 예상 밖의 장면을 만난다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화를 내면서 모든 관계를 손절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킵해두고 이어가 보세요. 그게 또 어떤 인연으로 연결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점점 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 여러분은 연애운에 정말 상승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서서히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내가 이제는 연애할 때 됐지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할 거예요. 좀 더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자리 잡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번 달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제 5번이 좀 괜찮은 사람,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편안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될 거고 5번이랑 연애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이 에너지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달 뭔가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실 수 있고 거리가 멀었는데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친해진다거나 뭔가 썸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 달은 좀 뉴페이스가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완전히 좀 새로운 사람, 지구 반대편에서 온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좀 신선하게 서로 알아가는 그런 설렘과 희열이 있는 시기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과정의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도 좀 참아야 되고 약간 인내해야 된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 약간 100% 모르는 그런 상태로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능력, 어떤 스펙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만남이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어플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 뭔가 동호회나 모임에서 접점이 있어서 친해지기는 하는데 썸을 타는데 근데 아직 막상 자세하게 탈탈 털지는 못하는 100% 알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상황도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그런 거를 확실히 언급하고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참기 힘든 거를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실히 보장돼야지 내가 진행시킬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뭔가 내 시간도 중요하고 내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데 나 낭비하고 싶지 않아. 완전히 싹 알아보고 싶어. 그리고 나서 마음만 딱 맞춰보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준비되었을 때, 나만 움직이면 됐을 때 그런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훨씬 더 집중해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새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도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특히 이상형의 기준이라든지 외모나 능력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모든 조건에 다 100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또 그 사람이랑 나랑 인연이 닿는 거는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모든 조건의 100점은 아닐 수 있어도 뭐 어떤 부분은 100점인 것 같은데 다른 거는 한 80점 정도인 사람,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물론 또 모든 그런 조건이나 상황 같은 거를 점수로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한 평균이 90점 정도일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100점인 것에 일단 가치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80점짜리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이건 좀 단점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또 마음도 알아보기 어렵고 진정한 사랑인지 서로 알아볼 수도 없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은 그 5번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이상형의 기준들, 진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약간 여러 조건에 대해서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카드들이 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오늘 달 카드에 보시면 이 긍정적인 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어느 부분에서는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채워줄 수도 있기도 하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좀 전체적인 맥락을 받아들이는 거, 또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런 도전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빈칸이 많은 카드도 떴는데, 이제 5번 분들의 이번 달 연애운 핵심을 이 카드를 통해서 떠올려 보게 돼요. 사랑을 할 때는 어떤 빈칸을 만났을 때 이 빈칸을 탓하게 되거든요. 나는 왜 여기가 안 보이지? 좀 답답해지고, 빈칸은 왜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완전한 문서가 아니야, 이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장이 딱 2-3문장밖에 없는데 빈칸이 너무 많으면 사실 이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카드 너머로 엄청 긴 글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글을 읽어보면 빈칸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또 전체 문서 내용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글의 전체적인 핵심을 파악할 때 이렇게 세부 사항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이런 장면 같거든요. 한 줄 한 줄 보면서 아주 세세하게 막 현미경처럼 보면서 여기 빈칸이 있다, 여기 단점 있다, 여기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탓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그건 사랑의 관점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현미경처럼 보지 말고 이제 망원경처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단점을 여러분이 빨리 찾을 수 있죠. 빈칸이 바로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 단점의 앞뒤 맥락은 뭘까? 이걸 한번 돌아본다면 이 사람의 단점의 원인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단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은 5번 분들께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나 자신 역시도 현미경으로 쪼개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수많은 SNS나 판단 잣대들은 계속 우리를 검열하고 판단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뭐 지금 연애할 상황 아니야, 남들을 봐, 약간 나를 아주 쪼개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 타인에 대해 사랑하는 거, 인간에 대한 사랑은 공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좀 쪼개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단점도 파악하고 단점을 빨리빨리 없애는 좀 그런 접근이 합리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마냥 그렇게 합리적인 관점으로만 따지면 그걸 온전히 수용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나라는 사람도 이제 장점과 단점을 딱 숫자로 매겨서 나를 현미경처럼 아주 따지고 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투성이잖아요. 가장 먼저는 나의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런 점이 단점일 수밖에 없을까? 나는 바꿀 수 있을까? 혹은 꼭 바꿀 필요가 있긴 한 걸까? 약간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뛰어넘는 그런 수용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 수용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발전이 안 되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방임과는 달라요.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 아이는 건강을 잃게 되거든요. 진짜 사랑은 자기 스스로 성장하게 발판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지지해줘야 되고, 어쨌든 그 아이가 더 전진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겨야 되고 순간을 만끽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5번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혹시 사랑에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 나는 왜 사랑에 두려워하고 있나?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또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조건 중에 정말 필요한 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가까워질 때, 이 사람은 이런 빈칸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지 마세요. 이 부분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번 달은 확실히 효율성보다는 좀 더 관대함. 이게 더 중요한 시기고요. 상대방도 그 단점 안에서 맥락이 있을 거고, 또 그 단점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자기만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무조건 받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야겠죠. 빈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빈칸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 내용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빈칸 채우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만약에 빈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였다면, 정말 타고난 단점이라면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 그런 의지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인데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냥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만나 이렇게 어떤 하늘이 그냥 딱 맺어주는 거, 이게 속편할 수 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아보기도 원래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 달에는 내가 탐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탐구가 이제 공부한다는 것처럼 뭔가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지고 장단점을 따져서 분석한다기보다는 내가 온전히 하나의 인격체로 마주보고 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연애운의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5번 분들은 아마 이번 달에 이제 아무도 캐내지 못했던 원석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 원석이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 캐내야 돼요. 캐내기 힘들 수 있고 또 캐낸다고 해도 내가 이걸 영원히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보석을 막상 캐는 거, 그리고 또 그걸 반지 같은 걸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걸 또 누가 그렇게 캐내서 누가 다듬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다이아몬드 반지도 이제 같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디자이너가 세공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세공하고 누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세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번 달 여러분에게는 정말 원석 같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석을 알아보는 디자이너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원석은 원래 이런 모양이니까 최대한 이런 모양을 살리자. 많이 깎지 않으면서 내가 디자인해보자. 이런 안목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자이너가 또 자기 욕심껏 다 깎아버리면 원석 자체가 작아져요. 최대한 이 상대방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 단점은 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인생의 멋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이번 달 연애운의 힘, 인연운의 힘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고 또 그 사람을 긴 관점에서, 긴 맥락에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긴 관점에서 오래도록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관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연애 기준, 이런 것도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알찬 시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